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오전장에는 반등을 해주었지만 오후장에 다시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5%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조금은 나뉘었어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이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쪽이 오늘은 흐름이 좋았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규모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외국인은 어제의 매수 규모가 거의 그대로 나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의 수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의 수급은 괜찮은 것 같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시스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일렉트릭, 신한지주, 셀트리온, 하나시스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최근의 흐름처럼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좋은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죠. 반대로 반도체 쪽은 조금은 시장이 좋지 못했어요. 어제는 다시 한번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오늘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4만 포인트가 다시 깨졌었죠. 그리고 오늘 대만 증시는 휴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도 어제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오늘도 그렇게 시장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날에 미국 시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까지 오늘은 별다른 큰 낙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변동성이 줄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이슈와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핫했던 이슈는 바로 반도체 이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쪽에서 4세대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거기에 덧붙여서 HBM3E, 이거는 5세대예요. 이 5세대 제품은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다는 부연 설명이 붙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좋은 내용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 물론 주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는 통과를 했지만 5세대 제품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이닉스의 주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반대로 빠지고 있다면 하이닉스는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통과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5세대 제품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촬영 시점에 1.5%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BM 5세대 모델이 있죠? 그게 왜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있단 말이에요. 오늘 통과 소식이 나왔던 4세대 모델이 있죠? 그거는 하이닉스가 1년 앞서서 2022년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양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이 4세대 모델은 결코 아니고요. 5세대 모델, 그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도 이 HBM 시장에서는 한 발 뒤쳐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렇지만 결코 이런 기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계속 루머던 사실이던 엔비디아 통과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이고, 오늘처럼 이따금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약세름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조금 늦춰진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 이게 AI 때문에 정말 확산이 된 것이지 그동안의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선도 업체 입장에서는 이 1% 시장에 대해서 솔직히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사실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타개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현재 선두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5세대 모델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전히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5세대 제품부터는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이런 기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업황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여전히 주봉상의 추세를 봤을 때 결코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계속 유지해 보시고요.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은 조정이 깊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주봉상 22평선, 과거에도 조정이 조금은 크게 나왔을 때는 그 근처에서는 지속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부근이 공교롭게도 주봉상 22평선하고 맞닿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20만원 초반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실적 발표가 있죠. 이 부분도 계속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트럼프를 앞질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안에 접해 있는 만큼 지금은 누가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앞섰다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세론에 대해서 이게 꺾일 수도 있다는 기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동안 많은 기술주의 약세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럼 이런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기술주는 또 크게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 또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많은 약세름이 나왔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 시장까지도 비교적 2달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던 중요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4년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은 단순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었고 그게 대선 이슈를 통해서 물량들이 나왔던 것뿐이다, 가볍게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슈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걸 또 괜히 빌미로 삼아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기술주의 약세름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정들이 저는 며칠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달도 이제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 기간에 주가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한 주로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